입술에 묻다. 피기맘. 자, 그럼 과고하고 영재고하고 또 일반고와의 차이는 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재학교는 법 자체가 다르니까 음. 아까 얘기 드렸던 전국 단위 모집, 그 다음에 무학년제 수업, 네. 그리고 학점이 따로 없다는 거. 물론 내부적으로는 학점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1.2, 1.3 내신 등급을 해서 이런 등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거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런 등급제들은 있어요. 근데 수업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 이런 걸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강남권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는 좋은 학교. 강남 일반고. 네, 강남 일반고 중에서도 서울대를 잘 가는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단대부고 같은 경우 교과 편성을 보면 여기 국어, 수학, 영어 사실은 단대부고라고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일반 학교는 대부분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네,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가 1학년 때 배우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국어 888, 수학이 88이 있는데 요거는 왜 3학년 때가 없냐 하면 여기에 이제 3학년 때 수학을 확통이냐 기백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예. 되고요. 그래서 보면 시간상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가 비슷한 비율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과 기준으로 어차피 과거나 영재는 문과는 없으니까 네. 이과로 비교해 드리면 뭐 통합과학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탐구 과정을 보통 학교에 따라 달라요. 3개를 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2개를 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4개를 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렇게 단위수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3학년 때는 네. 뭐 투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좀 더 이런 심화된 과정들, 과목. 심화된. 요거는 일반적으로 원과정. 과학으로 하면 물화생지 원과정에 속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숙명여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실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가 비슷하죠. 비율 네. 자체가. 예. 그리고 이렇게 탐구들도 아까 단대보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비율도 수학하고 영어랑 국어 선생님들이 1대1대1 비율. 약간 거의 균형이 맞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과학 선생님들은 과목이 4개다 보니까 조금 더 많긴 한데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1.2 비율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고. 네, 일반고. 일반고고요. 네. 과고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좀 첫 페이지부터 다르죠. 네. 국어나 영어가 굉장히 적죠. 그냥 뭐 좀 심플하네요. 심플하고요. 1학년 때 심플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필수인데 예. 보시면 수학이 예. 많죠. 12, 12, 12로 많고요. 어. 더 중요한 건 과학이 선택 필수. 이게 조금 과학고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랑 다른 게 예. 조기 졸업하는 게 가능하기 아하. 때문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에서 네. 뭐 AP 과정이라던가 고급과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보면 수학하고 과학의 비율이 과학이 약간 1.5 예. 수학에 비해서 이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되는데 과거는 2배가 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AP 과학이라고 하면은 이건 대학 과정, 뭐 대학 일반 물리학이라던가 일반 생물학이라던가 이런 과정을 패스하면 대학교 때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학점 이수 인정을 받아서 그 과목을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뭐 전국 단위 자사고들에서도 AP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무조건 인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학교들도 있고 과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어쨌든 뭐 국어하고 영어하고 사회를 하긴 하는군요. 예, 예. 하긴 하는데 인원수로 보면 선생님 해봤자 한 과목당 한 3분 정도, 3분 정도 되고 수학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다른데 한성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한 13분에서 14분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일반 학교보다 많죠. 인원수는 훨씬 적은데. 그 다음에 과학은 더 많죠. 더 많고. 거의 합치면 수학 선생님이 2배 정도. 네. 그러니까 실수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그리고 돼요. 과정으로 보면은 과거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대학 과정에 미적분을 하고 있다. 요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학 과정의 미적분 같은 경우 수학 2학년 3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수학 1, 2. 요거는 사실 교과 과정표가 있는데 너무 네. 작아서 안 보여서 제가 네, 따로 네, 싫지는 네. 않고 정리를 한 건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다른 학교들도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뭐 세종도 그렇고 경기북도 그렇고 네.
디테일한 시스템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이라는 건 과거도 일반 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6단위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1학년 때. 근데 문제는 수업 내용이 어. 통합과학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의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생명과학 1, 2, 그다음에 물리 1, 2 내용들도 예. 포함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 과정들도 포함시키는 경우들도 어허. 있고 수학 같은 경우도 명칭은 수학 1, 수학 2, 심화 수학 1, 심화 수학 2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석의 체계 있잖아요. 수상하, 수원, 수투 이거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수학 1이면 그걸 선생님 학교에 따라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네. 선생님이 한 3분 정도에서 4분 정도 분야별로 나눠서 들어가시고 시험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인데 뭐 미적이 포함되기도 하고 시험 성적, 시험 문제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 그래서 그냥 과목만 볼 수 있는 과목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런 실제 진행하는 것들도 좀 많이 다르다. 과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내신을 어떻게 매깁니까? 여기 일반고처럼 뭐 수행 뭐 하고 뭐 예,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서 하는데 아까 앞에 얘기 드렸지만 예. 이게 과학도 여러 과목을 해야 되고 예. 수학도 많이 해야 되고 예, 물론 예. 이제 국어나 영어에 대한 어떤 부담은 좀 예. 줄어들기는 예. 하죠. 예. 근데 이게 과학들도 과목마다 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리바 뭐 이렇게 모든 과목을 다 1로 찍는 애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전교 1등이 보통 2.8 등급으로 치면 요 정도 나오는 거고요. 예. 아까 얘기 드렸던 조기 졸업 대상자, 그러니까 10% 안에 드는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한성 기준으로 하면 140명이니까 14번째 안에 드는 학생이 초반 정도?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시무시한 경쟁이.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다. 내신하는 게 너무 경쟁이 심하고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신이 제일 힘들다. 반대로 그러면 제일 좋았던 건 뭐냐? 예. 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생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공통적인 요소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자기가 안 할 수가 없더라. 열심히 자기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그땐 힘들었는데 지나가고 대학을 가보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뭐 학생에 따라서는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기자재도 사실 일반 학부 과정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자재들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 탐구 주제 수행이라던가 RN이라던가 뭐 이런 수업들이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들이 나름 재미있고 좋았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들도 뭐 재밌게 잘 지냈다. 근데 약간 일반 학교의 동아리랑 과거의 동아리들이 개념이 약간 애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445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입시의 어떤 부분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아서 자기 진로와 연관시켜서 만들고 그거를 동아리에 넣고 물론 지금은 이제 바뀐 개정 과정에서 이런 걸 못 보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경향이 큰데 과거 학생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다. 입시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밌게 논다고 생각을 하고 동아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뭐 영재고는 이거보다 좀 더 심합니다. 네. 등급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영재고 그러니까 과고와 일반고가 가장 다른 점은 이 과고는 수학과학에 치중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수학과학에 대한 비중이 전체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수학, 과학 수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과학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흔히 보통 과학과정으로 하면 통합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인 원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툴을 선택하는 식으로 체계가 돼 있는데 그게 과학고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 수요에 따라 약간 달라지고 해마다 좀 달라지긴 해요. 같은 학교라도. 근데 원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데 네. 그걸 물화생지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두 과목 정도. 그러니까 아이의 과거 중에서는 원과정을 안 하고 투로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선행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힘든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로만 보면 선행을 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합격을 생각을 하면 과거 합격을 생각을 하면 예. 선행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긴 힘들어요. 음. 그런데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려면 빼기니까. 했던 애들하고 안 했던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요. 물론 일반고도 이런 단대부고나 숙명이라던가 휘문이라던가 이런 상위 학교들은 선행을 했던 애들이 수능 준비를 하고 중학교 때부터 했던 애들이 유리한 건 맞지만 과거처럼 시작점이 다르진 않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이 난다. 예. 그리고 비중적으로 보면 수학보다도 과학이 과학고잖아요. 네. 수학고가 아니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간단하게 구분하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재고도 있으신 거죠? 아니요, 여기까지. 아, 거기까지. 영재학교는 예. 워낙 복잡하고 체계는 네. 약간 비슷하고요. 선생님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해요. 다만 아까 근데 예. 등급이 없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영재학교가 내신 등급이 그러니까, 없어요? 예, 그렇죠. 내신 등급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게 어쨌든 초중등 교육법이라는 법 체계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과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예. 여기에 대한 다툼이 크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죠. 내신 예. 때문에. 물론 영재학교도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 체계가 있죠.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아니 영재학교도 그래도 그 뭐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있고 예. 그 뭐 그러니까 아닌 교과 전형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마찬가지죠. 전교 1등이 2.8 정도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2.8 교과 전형 자체로는 아하. 어쨌든 지원 자격 자체가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는 못 가고요. 활동, 대부분 학종으로 가거나 정시로 가는 애들이 소수 있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또 정시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과거나 영재학교는 이 원투 과정을 체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선택할 수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런 건 있죠. 워낙 과학을 잘하는 네, 애들이다 네. 보니까 아예 내신이 안 되면 포기하고 2학년 때부터 수능에 올인하는 애들도 소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수학과학은 그래도 단시간에 따라잡는데 영어랑 국어가 안 돼요. 영어, 국어가 막 8등급 나오고 9등급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사실은 이게 11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런 내신 부분들이 영재학교는 등급이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과거는 등급 따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 교과 전형에는 사실 힘들다. 그래서 과거나 영재 애들이 주로 가는 게 특기자 전형이라던가 학종 이런 식으로 정시도 그리고 학교 편제상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소수 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어디 가도 그런 학생들은 저기 시골에 있는 학교 가도 잘 나오겠죠. 그런 애들을 논외로 치면 사실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를 준비하기에도 꽤 좋은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과고 그리고 영재학교 제대로 알고 가자.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